이번에는 19학년도 01번 문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현재 어떤 리튬 원자가 있고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갖고 그다음에 4개 양자수를 다음과 같이 갖는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각각을 보니까 첫 번째 N과 L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1번 전자는 1과 제로니까 1s의 전자 있는 거고 2번 전자 역시 1s의 전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오비탈이니까는 적어도 하나 달라야 된다면서 스핀 양자수가 다르네요, 지금. 그러면 현재 1s 있고 요게 전자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첫 번째가 1번 전자고 두 번째가 2번 전자. 자, 그 다음에는 ES, EP 쭉 있을 텐데 세 번째 전자가 3과 제로로 얘가 누군가요? 얘가 3s네요. ES가 아니라 3s네요. 3s. 즉 ES에 전자 들어있지 않고 EP에도 전자 들어있지 않고 3s의 전자가 있는 셈이에요. 자, 그리고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얘는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바로 3번 전자. 그러면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하나가 아니라 3s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리튬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네요. 들뜬 상태. 자,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그러면서 1번 바로 들뜬 상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홀전자는 여기 3s에 하나 있는 거. 이게 바로 홀전자. 그럼 한 개 있다 맞았고요. 그러면서 상자성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전자 1은 오비탈 1s에 있다. 1s에는 1번 전자. 맞았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2번 전자가 전자 3번보다 낮다. 현재 3s가 에너지 한참 높여 있죠? 따라서 2번 전자보다 3s가 더 높다. 즉 2가 3보다 낮다. 맞았네요. 그러면 틀린 거 5번이네요. 전자 3은 마디가 몇 개 있니? 3s, n이 3이니까 마디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n-1개에 의해서 2개.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됐네요. 19학년도 MD 0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중하라 하긴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도 나오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중하로 하죠. 배점은 3점 줬었으니까. 자, 아무튼 문제 읽어볼까요? 표는 주기표 일부다 하면서 리튬, 질소, 불소, 소듐만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의 바닥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은 리튬과 질소.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돼 있으니까 리튬이 더 커야 되죠? 리튬이 더 크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차 이온에지 질소와 F 어떻게 되네요?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해서 리튬이고 그 다음에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그러면 불소가 더 크다. 맞았네요. 자, 체배각 전자 유액전화. 체배각 전자 유액전하면서 F와 소듐 같은 족 같은 주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원자권 전자 유액전화 비교 패턴 그거 갖고 풀면 되겠죠? 같은 주기 원자번호 증가수 증가한다. 쭉 증가한다. 그러다가 껍질 바뀌면 얘가 2주기였으면 껍질 바뀌면서 3주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멀어지는 게 있어서 뚝 떨어진 다음에 다시 증가한다. 이때 뚝 떨어질 때 요 가장 낮은 값은 2주의 가장 낮은 값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리튬일 테고요. 베릴륨, 풍소, 질소, 산소. 이거 너무 관계 좀 좁네.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여기가 불소. 그다음이 네온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소듐. 하면은 누가 더 커야 돼요? 누가 더 크다? 여기 질소도 표기해 볼까요? 여기 질소. 그러면 불소가 소듐보다 크다. 불소가 소듐보다 크다. 3번 또 역시 맞았어요. 됐죠? 체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유액전화 비교니까 이와 같은 패턴을 푼다. 꼭 명심하자고 하셨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난이도 좀 끌어올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1s 오비탈 에너지 주냐면 에너지 높냐 낮냐. 이걸 물으면서 소듐과 리튬에서 원자의 종류 다른 건데 같은 오비탈 에너지 주니 이러면 이런 걸 질문하면 이거는 1s 오비탈에 무엇을 유액장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비교 대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더라. 왜? 유액전화 증가할수록 핵에 끌려 들어간다. 에너지는 낮아진다. 사이즈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높냐 낮냐 이렇게 물으면 얘는 같은 오비탈의 유액전화 비교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면서 같은 오비탈의 유액전화는 어떻게 되네요? 원자번호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여기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소듐. 여기가 소듐. 여기가 불소. 그다음에 여기가 질소. 그냥 원자로 증가할수록 계속 유액전화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y축을 에너지라 했을 때, 질소, 리튬의 1S가 여기쯤 된다면 소듐의 1S는 한참 밑에 유액전화 크니까 쫙 끌려 들어가서 한참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리튬과 소듐의 같은 1S 유액전화가 소듐이 더 크니까 바로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에너지 준위는 누가 더 높아요? 리튬에서 더 높죠. 리튬이 더 높다 해야 되니까 소듐이 더 높다. 4번 틀렸네요. 됐죠? 자, 또는 4번 같은 거 지금 저는 유액전화 가지고 풀었는데 또는 보어이론 가지고 풀어도 돼요. 보어이론에 의해서 각 준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k 곱하기 n의 제곱분의 z의 제곱. 여기에서 n은 1인 거고요. 이 z가 바로 뭐죠? 원자 번호. 그러면 리튬에서는 z가 3이니까 마이너스 9k가 되고요. n은 1에서 즉 1s가 그 다음에 소듐 같은 경우는 11번 이니까 11에 제곱하면 121 마이너스 121K다. 따라서 한참 밑에 있다. 바로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이름 갖고 풀어도 되고 또는 유액전화 가지고 풀어도 되고 둘 중에 편한 걸로 푸세요. 자, 마지막 5번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 여기 제일 큰 전원절 통틀어서 1등인 F가 있네요. 그래서 F이다. 맞았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9년도 MD 0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진원에 산소가 2개, F가 2개 하고 그냥 공면구조 일부라 하는데 우선 자 우리 뽀로로 2저기는요 뽀로로 2로 분자구조 먼저 예측부터 해봅시다. 자, 진원에 산소가 2개, F가 2개 하면서 중심 원자는 진원. 원래 원자권 전자 제로지만 분자구조 할 때만큼은 몇 개로? 8개로 풀자. 그 다음에 빼기 산소 2개, F가 2개인데 산소는 2를 곱하고 F는 그냥 빼주면서 나누기 2를 하자 하면 8 빼기 6 나누기니까 한 쌍의 비공전자쌍. 그러면 얘는 입체수 얼마 되네요. 입체수 2 플러스 비공전자 한 쌍 있어가지고 입체수 5. 혼소비탈은 sp3d 혼소비탈. 그러면 한가운데 진원 있으면 기본 구조는 삼각쌍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비공유쌍 한 쌍 얘부터 입체수 5에서는 무조건 적도면이죠. 적도면 이렇게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산소와 그 다음에 F를 배열해야 되는데 자 산소와 F 배열한다면서 사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나와요. 산소 2개가 적도면에 그 다음에 F 2개는 크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하나 F 하나씩이 적도면에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또 역시 산소 하나 F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 2개가 뭐 전부 다 적도면에 있고 산소 2개는 크게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 총 3가지 나오는데 자 이때 가장 안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이러한 적도면에는 우선 극에는 이런 극의 요게 극 위치는 전자쌍 반발이 심하다. 전자쌍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극 위치에는 비공유전자쌍 못 온다. 해서 적도면에 비공유 전자쌍 온다 했었죠, 그쵸? 비공유 전자쌍은 입체수 5에서만 해당하는 거죠. 비공유쌍 적도면에 와야 된다. and 크기가 큰 원자, 크기는 원자 또는 원자 그룹. 원자단
뭐 CH3 이런 걸 말하는 거였죠. 이런 애들은 역시 극에 들어가면 전자쌍 반발이 크다. 어디에 들어와라? 적도면에 들어와라.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다중결합, 파이결합 같은 거, 파이본드 같은 경우는 파이본드 전자밀도 엄청 큰 거예요. 전자름이 상당히 또 크게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이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것도 뭐 산중결합은 있을 수 없겠지만 자 다중결합, 이중결합 이런 것들은 어디에 역시 극으로 가면 안 된다. 적도면 알았죠? 자 그러면서 산소와 F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크기 누가 더 크네요? 산소가 더 크죠. 그래서 산소는 적도면에 들어오고요. F는 극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주변 원자도 비공유쌍 넣어주면서 형식전화 찾아보면 뽀로로 투기 때문에 형식전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원자 애들한테 비공유쌍 3쌍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형식전화 찾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진호는 원자과 전자 8인데 빼기 결합다리가 하나 둘 셋 4개 빼기 비공전자 2개 해주면 6을 빼줬으니까 플러스 2네요. 그 다음에 F는 원자과 전자 7 빼기 비공유전자 6개 결합들이 하나니까 제로 위아래 전부 다 제로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6 빼기 비공유전자 6개 빼기 다리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우선 주변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고요. 알았죠? 이와 같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했으니 뭘 할 수 있다? 옥텟 규칙 확장. 여기서 더 확장될 수 있죠. 그러면서 두 군데 산소 두 군데 마이너스 전부 다 비공유쌍 넣어주면서 한 쌍 넣어주면서 여기 다 형식잖아. 다 소거시킬 수 있죠. 다 소거시키면 이게 전부 다 공면 구조예요. 소거시키면 진원 있으면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이 삼각 쌍뿔 구조에서 이와 같은 삼각 쌍뿔 구조에서 하나는 비공유쌍 나머지는 F 크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면에 있는 산소들은 자, 이중결합으로. 이중결합으로 해야 될까? 이게 입체감을 좀 살짝 좀 빼죠.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으로 있고, 근데 비공유쌍 두 쌍씩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바로, 자, 옥텟 규칙까지 확장 다 된, 형식전화 다 없어진, 자, 진혼 F2O2. 무슨 구조인가요? 이렇게 되면 시소형 구조죠. 시소형 구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극자 이렇게 쌍극자 서로 이 쌍극자들은 상쇄될지 모르지만 산소들에서는 상쇄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얘는 쌍극자 모멘트 뮤도 0이 아니다. 따라서 최종 극성 분자까지 이렇게 확인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서 옳은 걸 골라라면서 첫 번째 자, 가에서, 여기 그림에서 첫 번째가 가 그림이고요. 두 번째가 나 그림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가의 모든 원자는 8전자 규칙 만족한다. 주변 원자 만족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원. 진원이 만족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틀렸고요. 모든 원자는 아니에요. 진원 제외. 사실 여기서부터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고 있죠.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진원의 형식자는 제로다. 맞죠? 현재 요게 지금 요 구조가 가예요 지금. 그래서 진원의 형식자는 제로다. 이게 맞았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에서 산소는 sp3 혼소 오비탈 갖는다. 자 지금 이제 요 산소 혼소 오비탈 굳이 찾는다면 sp2가 되는 거죠. sp2. 그렇죠? sp2 더블본드 O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sp2죠. 그래서 sp3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평면 사각형 구조 아니죠? 무슨 구조? 시소형 구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공면 구조에서 두 개 중 기여도 누가 더 큰 거냐? 이렇게 확장된 거 이게 기여도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가장 타당한 거는 요것이 되는 거예요. 즉 가가 기여도 더 크다. 가장 타당한 거는 가다.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이거. 가가 더 크다 되는데 가가 나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됐어요. 이번에는 19년도 04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서 시험 당시에 모두 정답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류 있는 부분을 제가 삭제하고 보기를 살짝 바꿨어요. 바꾼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 범위가 벗어난 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도 정답됐던 건데. 자, 아무튼 자, 보죠. 그림은 O2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한 분자 오비탈이다 하면서 우리 O2는 전자가 채워지면 맨 끝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다르게 돼 있죠. 한쪽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스핀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얘는 들뜬 상태에 대한 거예요. 둘 다 들뜬 상태에 대한 MO에서도 들뜬 상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들뜬 상태 MO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자, 보기로 바로 갈까요? 기억번부터. 가에서 O2는 스핑 양자수의 총합이 0이다. 짝짓고 있고, 짝짓고 있고, 짝졌고, 짝졌고, 모두 다 짝졌죠? 그쵸? 그러면 스핀 양자수 총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상세 해서 짝지은 건 전부 다 상쇄돼서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나는 바닥 상태다. 이게 만약 스핀이 이렇게 동일했다면 이런 식으로 동일 또는 아랫방향으로 동일했다면 바닥 상태일 텐데 현재 서로 스핀이랑 합의 외에도 이 경우도 제로예요. 이 경우도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서로 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1 또는 마이너스 1 절대값이 1로 맥시멈 값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역시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아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결합차수요. 결합차수는 자 여기 상세 여기도 상세하면 6 빼기 2 해서 2차 여기도 상세 6 빼기 2 해서 역시 2차 결합차수는 변화 없죠. 서로 같다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9학년도 MD 0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네온과 라돈을 처음에 300켈빈에서 가와 같이 준비해 있다가 혼합 나에 가서는 온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혼합 근데 1리터였던 애를 1리터 그대로 합쳤네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네온의 압력은 자 봐봐요. 온도 안 변했고요. PV는 NRT에서 반응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몰수 안 변했고 R 상수고 온도도 그대로 부피도 1리터 그대로 그러면 압력도 그대로이겠죠. 0.9 atm 그렇다면 나돈 또 역시 P1이라는 압력에서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합한 게 여긴 P2 이 P2는 전체 압력이에요. 이 합한 게 P2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냉각시켰대요. 그쵸? 냉각 300에서 250은 냉각시켰더니 전체 압력이 1기압된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압력 요 P2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선 먼저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PV는 NRT 중 토탈몰수 변화 없는 거고요. R 상수고요. 부피도 1리터 그대로.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 건가요? 변수 정리하면 T분의 P가 일정한 것이다. 나 조건에서의 이 곱과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의 이 곱은 서로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P2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나에서의 압력이 P2고요. 다에서는 1기압이었고요. 나에서의 온도는 300켈빈이었고 다에서의 온도는 250켈빈. 그러면 P2 구해지네요. 그쵸? 300 넘기면 250분의 300. 50을 약분하면 5분의 6. 즉 1.2 atm 이렇게 그러면 P2가 구해졌어요. P2가 얘가 1.2 atm이다. 이렇게 이게 먼저 구해졌고요. 그러면 우리는 P1 또 구해지네요. 그쵸? P1은 얼마? 0.3 atm이다. 이렇게 자, 이러면 지금 P1, P2 숨겨놓은 거, 여기 왜 지우나? 그 냅두죠. P1, P2 숨겨져 있는 거 다 구해졌고요. 이제 보기 차례차례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기억번 P2는 P1의 4배다. P1은 0.3, P2는 1.2, 4배 맞죠? 1번 맞았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맞았고, 그 다음 2번. 가에서 밀도를 비교하래요. 그러면서 라도는 네온의 몇 배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서 밀도 T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또는 RT분의 PM 이렇게 두 개씩 있죠. 두 식 중에 누굴 쓰는 게 나을까요? 현재 정보로 압력 이런 정보 적고 그 다음에 원자량은 라돈이 네온의 11배다. 자, 네온의 몰질량을 M이라 잡으면 라돈은 얼마? 11 곱하기 M이란 얘기죠. 자, 몰질량도 알고 있고 압력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식, 이 두 번째 식이 편하겠죠? 그중 또 온도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뭐만 비교하면 돼요. 뭐만 비교하면 되죠? 바로 압력과 그 다음에 몰질량 둘의 곱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네온부터
네온과 그 다음에 라돈 하면서 네온은 압력이 얼마? 압력은 0.9기압. 그 다음에 곱하기 네온의 물량은 M. 그 다음에 라돈은 압력 얼마? P1 하면서 P1이 0.3이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물량은 네온의 11배, 11 곱하기 M 이렇게 놓으면 0.3, 0.3, 그 다음 M 약분하고 나면 3 대 11. 따라서 라돈은 몇 배 큰 거예요? 11배 큰 것이 아니라 3분의 11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계속 봅시다. 자, 3번에서 평균 운동에너지래요. 평균 운동에너지는 뭐에만 필요하죠? 온도 T에만 필요한다. 그래서 가에서 300칼빈, 300칼빈 동일하니까 서로 같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근평균 저속도. 자, 4번에서 자, 근평균 저속도 평균 속도란 것은 필요한다. 루트의 n분의 t에서 현재 나에서니까 나에서는 온도 300켈빈은 똑같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물질량은 현재 네온과 그 다음에 라돈이 물질량 m은 1대 11이죠.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11대 1 이와 같이 돼야겠죠. 그래서 네온이 라돈의 루트 11배다. 네온이 라돈의 루트 11배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라돈의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 VRMS는 나가 다의 몇 배니 하면서 나와 다 똑같은 라돈 가지고 하면 자 VRMS는 루트 m분의 t에서 똑같은 라돈 갖고 하는 거니까 m은 똑같다. 소위 루트 온도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서 나와 다에서는 온도가 300칼빈과 그다음에 250칼빈 루트 씌워놓고 질문은 나가 다의 몇 배니 물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250분의 루트 300 약분하면 루트 1.2배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됐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MD 06번 문제 하면서 이번에는 CaF2 결정 구조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 칼슘 플러스 이가가 더 큰 이온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이온은 F마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칼슘 플러스 이가는 꼭지점 있고 꼭지점의 면심. 그렇다면 칼슘 플러스 이가는 배열은 무슨 배열? 먼저 면심 입방 구조를 갖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칼슘 플러스 이가가 총 이렇게 4개가 만드는 삼연체 틈에 지금 여기 F마스가 들어있더라. 그럼 F마스는 현재 삼연체 틈이 면심 입방 구조가 만드는 삼연체 틈 모든 곳에 다 들어있죠.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배열이 무슨 배열 되네요. 현재 이 안에서 지금 진한 점을 보면 이와 같이 무슨 구조예요? 입방 모양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구조? 단순 입방 구조. 그러면서 이 옆에도 똑같이 또 있다 치면 이 칼슘 플러스 이가는 여기 옆에 또 똑같이 F마스가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단순 입방으로 들어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칼슘 플러스 이가는 F마스가 만드는 SC 틈에 칼슘 플러스 이가가 들어있는 셈이 돼요. 그렇다면 배수 어떻게 되겠어요? F맛은 3연체 틈에 있기 때문에 4개의 칼슘 플러스 이가랑 만나 있는 거고 칼슘 플러스 이가는 8개 SC 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8개의 F맛이랑 맞닿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수를 보면 원자수는 칼슘 플러스 이가는 면심 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4개고요. 그 다음에 F맛은 지금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단순 입방 구조가 셀 안에 쏙 들어있어요. 8개 모두 다. 그래서 셀당 원자수는 8개. 이와 같이 확인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1번부터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칼슘 플러스 이가의 배수는 얼마였죠? 배수는 8이었죠. 단순 입방 틈에 들어있다 보니까 8개. 바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 2번 F- 배수는 4개였죠. 4개 맞았고 그 다음에 칼슘 플러스 이가는 면심 입방 구조를 갖는다. 맞았죠? 면심 입방 구조 맞았고 그 다음에 4번 F맛의 개수는 몇 개니? 8개죠? 맞았고요. 마지막 밀도를 묻고 있네요. 밀도. 자, 밀도 D라는 것은 셀의 부피분의 셀의 질량을 쓰면 되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셀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알려졌으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 셀의 질량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칼슘 플러스 이가도 있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의 질량 플러스 F 마이너스의 질량 하면 되죠. 그러면서 칼슘 플러스 이가는
현재 몇 개 있나요? 지금 4개 있죠? 4개.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원자 한 개의 질량. 원자량은 40이니까 한 개의 질량 어떻게 되네요? 40 나누기 아보가드로수 하면 이게 바로 칼슘 플러스니까 한 개의 질량. 근데 셀당 칼슘은 4개 있으니까 4를 곱하면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F맛은 8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질량은 얼마 되네요? 원자량 나누기 아보가드로수 하면서 19 나누기 아보가드로수. 자, 그런 다음에 아보가드로수 분모항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를 묶어서 내리면 그러면 최종 밀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 세제곱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위에 분자는 4 곱하기 40 플러스 8 곱하기 19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분모항 맞았고요. 분장도 맞았고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았다. 틀린 거는 1번 됐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0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분별 중류에 관련된 문제죠. 분별 중류. 자, 처음에 여기 A와 B 여기 있었네. 벤젠과 톨루엔. 자, 벤젠은 BZ. 그 다음에 톨루엔은 TOL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서 벤젠은 단순히 벤젠고리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톨루엔은 벤젠에 H 하나가 CH3로 치환된 거. 그래서 둘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둘이 혼합된 용액은 이상용액. 이상용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무극성 분자기 때문에 분산료로 끓는 점을 비교하면 끓는 점은 누가 더 크다? 톨루엔이 더 크다. 자, 톨루엔이 더 큰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런 두 액체가 혼합된 용액을 분별 중류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누가 더 낮죠? 벤젠이 더 낮죠. 그럼 벤젠이 자, 증발, 웅축, 증발. 자, 증발은 파란색 쓰고 웅축은 빨간색 해볼게요. 그래서 증발. 그 다음에 웅축. 그 다음에 다시 웅축된 게 다시 또 증발.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감소되면서 식죠. 식으면서 다시 웅축. 그 다음에 또 다시 증발. 소위 증발과 웅축. 요 구간에서는 증류탑하면서 요 구간에서는 증발과 그 다음에 웅축이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끓는 점 낮은 애. 끓는 점 낮은 벤젠의 몰 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최종 여기 빠져나갈 때 요 지점에서는 벤젠의 몰 분율이 얼마다? 얘가 1이다. 사실상 순수한 벤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순수한 액체에는 누구다?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얻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원리 이거 꼭 명심하자고요. 실험 결과를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 중류로 중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끓는 점 높은 애는 그대로 여기 남게 되고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톨루엔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애는 빠져나간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중류탑에서는 증발응축이 반복되면서 끓는 점 낮은 벤젠의 몰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때의 그 과정을 증발응축 하면서 벤젠의 몰분율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몰분율과 온도에 관련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해석하는데, 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0.3에서 출발해서 쭉 가열하면 이 점에서 자, 아래 라인이 우리가 끓고 있는 빨간색 쓰는 게 좋겠죠? 빨간색 씁시다. 자, 아래 라인은 우리는 끓고 있는 액체 하면서 이게 사실상 조성에 따른 즉 몰분율에 따른 끓는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용액의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은 조성이 달라지면서 끓는 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 낮은 애가 압도적 많을 때는 그 낮은 놈의 끓는 점과 비슷하고, 끓는 점 높은 애가 조성이 매우 크다. 즉 끓는 점 높은 애가 압도적 많을 때는 이 용의 끓는 점은 끓는 점 높은 거에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성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서 자, 이 밑에 라인은 끓고 있는 액체면서 소위 끓는 점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라인은 끓고 있는 액체의 조성에 따른 기체 조성.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끓고 있는 기체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액체가 끓면 수평성을 따라서 누구로 변하게 돼 있다? 수평성을 따라 끓고 있는 기체로 변하게 돼 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액체상에서 벤젠의 몰분이 0.3 출발해서 올라갔을 때 쭉 가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점의 온도가 되는 순간 뭐 한다? 끓어서 기체로 바뀌는데, 그때 기체로 바뀌는 순간 기체상에서 벤젠의 몰분이 얼마 된다? 벤젠의 몰분은 0.7이 된다. 즉 여기 92도씨 조건에서는
자, 이거 좀 지워놓고 92도씨 조건에서 증기상에서는 벤젠의 몰 분율이 0.7이 된다는 얘기예요. 톨루에는 그렇다면 얼마겠어요? 0.3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자, 중류탑 위로 올라가면, 자, 이게 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놓고, 중류탑 위로 쭉 올라가면 온도가 감소한댔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상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식다가 여기서 딱 만나면 여기서 이제 액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이제 액체상. 저는 액체상이 되면서 자, 몇 도시 액체상인가요? 지금 온도는 84도시, 84도시 액체상이 되면 자, 이 몰 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체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벤젠의 몰 분율 0.7, 톨렌의 몰 분율 0.3으로 액체상 되고 그다음 이 액체상은 중력에 의해서 뭐 하겠어요? 이 중류탑 타고 또 다시 내려오겠죠. 쭉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쭉 타고 내려온다. 내려오다 보면 다시 뭐예요? 아래로 갈수록 위로 올라서 온도 감소. 아래로 갈수록 그러면 온도 증가. 그러면 다시 뭐 하겠어요? 요 액체상은 다시 뭐 한더라? 쭉 내려와서 액체상 됐는데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뭐 하더라? 이 점에서 다시 끓는다. 다시 끓어서 요 점 간다. 다시 끓어서 자 84도씨 기체상이 된다. 증기상, 기체상 통일시키죠. 증기상이 된다. 증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몰 분율은 벤젠은 0.9, 톨루에는 0.1 이와 같이 되겠죠. 이러한 일을 반복되면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벤젠의 몰 분율 뭐에 수렴하게 된다? 1에 수렴한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바깥으로 얻어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알았죠? 뭐 수업 시간에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요 정도 풀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됐고 그런 다음 기억부터 볼까요? 자, A 지점에서 증기상에서 벤젠의 몰 분율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A 지점과 B 지점 여기 문제 보면 A 지점과 B 지점 온도는 각각 92도와 84도씨. 자, A 지점은 온도가 92도씨예요. 그리고 증기상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92도씨 증기상에서 벤젠의 몰 분율 0.7이 됐죠? 그러면 0.3 틀리고 얼마 0.7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액체 용액에서의 벤젠의 몰 분율은 A 지점에서가 B 지점에서보다 A 지점은 92도씨 액체, B 지점은 84도씨 액체 하면서 자 92도씨 끓기 전에는 여기 좀 요걸 또 써놓아야겠네요. 끓기 전 여기 액체성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0.3에서 출발했으니까 0.3에 얼마겠어요? 톨루엔 0.7. 그러면서 지금 니은번 질문은 92도씨 액체에서의 벤젠의 몰 분율과 84도씨 액체상에서의 벤젠의 몰 분율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커야 돼요? 84도씨 B 지점에서가 더 크다. 즉 A 지점에서가 B 지점에서보다 작다. 니은번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그림 가에서 순수한 액체는 끓는 점 낮은 벤젠이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됐죠? 분별 증류 참 처음으로 나온 거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려나?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거 여기선 데이터 충분히 다 줬는데 그때는 계산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중요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잘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19학년도 MD 08번 문제. 자, 문제 보도록 할까요? 300칼빈에서 분해 반응 N2오퍼가 2개 NO2로 분해되는 반응이 있대요. 기체 생성 반응이네요, 지금. 그러면서 표형상수는 0.16, Kp로 0.16 알려졌고, 그 다음에 그림 가부터 지금 전체 압력은 0.32에, 그 다음에 표형 상태 있대요. 표형 상태. 표형 1이라 잡죠. 그리고 표형상수 알려졌고 그 다음에 전체 압력도 알려졌고 그러면 양론 계산 시키면 뭐 주어진 정보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로 증가시켰더니 현재 전체 압력은 0.3이 지금 실린더 넣어놨기 때문에 외부 압력 이것이 현재 0.32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변했죠. 마지막도 안 변해요. 아르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선 이것이 됐고 뭐 특별한 얘기는 뭐 이것저것 뭐 구할 수 있는 거 많겠는데 우선 이거는 찾을 수 있네요.
여기서 아르곤 주입하면 부피 증가하면서 평형이동 어느 쪽으로? 정으로 평형이동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 여기도 첫 번째도 우리 그림 갖고 찾을 수 있을까요? 가열되면 온도 증가에 부피 증가. 그러면서 뭐 살짝 증가했는데 이게 또 정반응해서 또 증가했는지 부피가 한참 증가한 다음에 역반응해서 부피 감소되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가만두고 자 바로 보기로 가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뭐 이런 문제 보면 깜짝 놀라서 바로 손 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막 그런 학생들 많은데 너무 놀라지 말고요. 소위 수칩대법 이런 것도 써가면서 풀면 손쉽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니까 자, 바로 볼까요? 1번부터 가에서 NO2의 분압은 0.16이다. 그러면 N2 오퍼도 0.16이 되겠죠? 그러면서 수치대법을 써보자고요. 그러면 둘을 합하면 0.32, 뭐 0.32로부터 각각의 분압은 0.16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 KP라는 것은 얘는 N2 오퍼의 분합분의 NO2의 분합에 제곱하면서 둘 다 분모항 또 분자항 또 0.16 각각 대입하면 0.16분의 0.16에 제곱해서 0.16 평형상수 KP 딱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맞았다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N2 오퍼가 현재 두 개 NO2 하면서 평형 상태에서의 분합이 얘는 X, 얘는 Y다.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Y는 얘는 0.32, 전체 합력 0.3이다. and 그리고 평형상수 KP에 의해서 X분의 Y의 제곱은 0.16이다. 하면 두 개의 식이 나오면서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x, y 각각 구하면 0.16, 0.16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객관식의 장점을 이용하자고요. 0.16이 맞니 하면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분합 구하고 이 정보로부터 q를 구한 다음에 이 q가 k랑 같으면 이 압력은 평형 분합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 지을 수도 있겠죠. 뭐 편한 거 이용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0칼빈에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물었어요. 자, 평형상수 나오면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물으면 바로 뭐 쓰란 얘기예요.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RT의 ln K다. 기체 반응값 KP를 써야겠죠. 그러면서 요 K가 현재 1보다 작은 값이니 ln K는 음수, 그래서 최종 델타 G는 양수 되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전에 가열할 때 정인지 역인지 우리 모른다. 엔탈피를 모르니까 모른다 했었는데 우리 엔탈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반응 기체 생성 반응 델타 N 가스가 얘가 0보다 큰 반응으로 표준 반응 엔트로피도 0보다 큰 양수. 자, 그러면 깁스에너지 부호와 엔트로피 부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엔탈피 깁스에너지부터 구할 수 있죠. 깁스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 의해서 엔탈피는 깁스에너지 플러스 T 곱하기 델타 S 제로. 자, 여기서 깁스에너지가 양수고요. 엔트로피도 양수니까 최종 엔탈피는 0보다 큰 양수. 자, 이 상태에서 온도를 300칼빈에서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300칼빈에서 310칼빈으로 온도를 증가시켰으니까 그러면 평형상수 K 증가한다. 고로 정으로 평형이동한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면서 3번 바로 풀 수 있겠네요. KP는 0.16보다 크다. 맞았죠? 그럼과 동시에 4번 또 우리 바로 풀 수 있죠. 현재 N2 오퍼가 현재 N2 두 개 NO2 된다. 두 개 NO2 된다 하면서 초기 가에서는 0.16 ATM, 0.16 ATM 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떤 토탈 몰수 이걸로 어떤 토탈 몰수로 있었을 텐데 자 나에 가서 뭐 한다 정으로 평행이동 그러면 정으로 평행이동한다 하면서 N2 오퍼는 분압 0.16보다 작아질 테고요 NO2는 0.16보다 커진다 and 그리고 기체 생성 쪽으로 평행이동했으니 토탈 몰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에 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체의 토탈 몰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았죠? 괜히 어렵게 풀었나? 현재 나로 갈 때는 정으로 평행이동한다. 정 반응은 기체 생성 반응이니까 당연히 몰수는 나가 더 크다.
뭐 바로 맞았죠?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 5번이 틀린 보기 하면서 자 5번 볼까요? N2오퍼의 분합은 나가 다보다 어떻게 되니 묻고 있어요. 자 현재 부피 증가하면 정반응 평형 이동한다면서 그러면서 지금 요 부분 지워놓고 요걸로 풀어보죠. 자 정으로 평형 이동한다. 그러면 N2오퍼의 몰수 감소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을 첨가한 순간 부피는 증가됐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으로 평형 이동하면서 또 부피 증가하는 것도 있고 되죠? 그런 다음에 N2오퍼의 분합은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도 되고 또는 부피분의 N2오퍼의 몰수 곱하기 RT 이걸 써도 되고요. 그러면서 RT는 일정하지만 몰수 감소하고 있고요. 부피는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N2오퍼의 분합은 감소한다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부터 보면 N2오퍼 반응물인 N2오퍼의 분합은 계속 작아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0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불용성염을 차기온 형성에 의해서 용해도 증가하는 그런 놈이죠. 상당히 유명한 놈. 그래서 이런 지문 딱 보자마자 두 식을 더한 것이 마지막 식이지 않겠는가 해서 바로 더해보면 진짜 마지막 식 딱 맞죠? 그래서 AgCl에 녹으면서 AG 플러스 만들면 그는 암모니아랑 만나서 바로 차기온 만든다. 즉 얘의 농도가 줄어든다. 고로 표형은 오른쪽 용해도 증가한다. 요게 차기온 형성으로 용해도 증가하는 원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양론적 계산은 두 식을 더해서 푼다 하면서 두 식을 더한 아래식의 표형상수는 위에 거 두 개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 1.8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스 3승. 즉 2.7 곱하기 10의 마스 3승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번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실제로 용해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식 가지고 AgCl 여기에다가 자 상은 잠깐 생략할게요. 두 개 암모니아를 넣어주면 착물 AgNH3가 두 개인 착화물에 그 다음에 Cl 마스 하면서 암모니아 얼마 1몰 농도 있는 조건에서 AgCl이 S만큼 용해되면 그러면 암모니아 ES만큼 사라지고 착화물 S만큼 만들어지고 Cl 마스도 S만큼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고체는 신경 쓸 거 없고 암모니아는 1-2x 그 다음에 차기온 S, Cl-마스도 S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 평형상수 아까 구한 이 평형상수에 대입한다. 대입하면 밑에 분모는 1-2s의 제곱 위에 분자는 S 곱하기 S 즉 S의 제곱 이것이 2.7 곱하기 10의 마스 3승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근사 쓰기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근사법, 쓰면 10의 마 3승 때니까 그냥 근사법 쓰자고요. 근사법 쓰지 않으면 이제 이거 못 풀잖아. 그래서, 자, 근사법 쓰자면서 근사로 약분하게 되면 좌변은 S의 제곱. 따라서 용해도 S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에 2.7 곱하기 10의 마스 3승. 소점을 밑으로 떼내면 27 곱하기 10의 마스 4승. 그러면 얘는 여기는 10의 마스 2승 앞에 27은 대략 25 그러면 대략 5 곱하기 10의 마스 2승 몰 농도 몰 퍼 리터 이와 같이 되겠죠. 대략 이 정도.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0.1몰 1리터당 0.1몰 녹는다. 이거는 아니죠. 이보다 훨씬 더 적은 대략 0.05몰 정도가 녹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좀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AgCl에 1몰 정도 NaCl 수용해서 AgCl 용해도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암모니아도 있고 거기서 또 NaCl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AgCl에 NaCl 그냥 단순 공통 효과예요. 그래서 AgCl 있는데 자, 거기에 지금 누굴 녹였다? 이와 같이 용해되는 데에다가 Cl 마스를 얼마 넣었다? 얘를 NaCl로 1몰 넣었다.
그 상태에서 용해도 그냥 단순히 공통 효과 S만큼 용해되면 여기 S고요. 여기도 플러스 S. 그런 다음에 둘의 곱은 뭐랑 같아야 된다? KSP랑 같아야 된다인데 분명히 S는 매우 작을 거니까 근사로 무시가 가능하죠. 그러면 바로 끝났네요.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용해도 S는 바로 뭐죠? S 곱하기 1이 KSPS가 바로 그냥 KSP. 즉 1.8 곱하기 10의 마스 10승.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MD 10번 문제. 자, 현재 298칼빈 표준 상태에서 과사수소의 분해 관련된 반응식 하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 보기로 해서 첫 번째 기억번 과산수소의 표준 기화 엔탈피 증발 엔탈피 찾으래요. 그러면 과산수소 리퀴드가 가스 되는 거 하면서 여기 리퀴드 여기 있고 가스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A 엔탈피 얘가 바로 증발 엔탈피랑 관련이 있겠죠. 현재 H2O2 리퀴드가 얘가 H2O2 가스 이때 엔탈피가 바로 증발 엔탈피가 되는데 이것은 뭐다? A랑 똑같다. 자, 근데 그냥 A랑 똑같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계수 2가 있으니까 2로 나눠준 값이 이게 바로 증발 엔탈피가 되겠죠. 그러면서 막 2분의 1 A 하고 싶은데 수치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스 법칙 이렇게 돌려서 A 값은 얘는 C 값은 방향 똑같은 건 더하고 B 값은 방향 뒤집으면서 빼고 그러면 A 값은 얼마였네요. C는 마이너스 108, B는 마이너스 218이었으니까 얘가 104kJ. 자, 그러면 증발타피는 얼마였던 거예요? 나누기 2를 했어야 되니까 52kJ per mol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 104가 아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묻고 있다. 그럼 뭘 떠올려라? 델타 N 가스를 떠올려라 하면서 비과정에서는 가스 생성물 반응물 쪽 가스는 2, 생성물 쪽 기체 개수의 총합은 3. 기체 생성 반응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엔트로피 증가한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산소 더블 본드의 결합 에너지와 단일 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2배보다 작냐 크냐. 자, 결합 에너지 묻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 더블 본드 이게 끊어져서 두 개의 산소 원자 또는 산소 단일 결합이 또 끊어져서 두 개의 산소 원자. 자, 기체상으로요. 이런 거를 우선 먼저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보자면서 봤더니 지금 이제 이러한 거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반응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다. 그럼 뭘 하죠? 바로 이거요. 어떤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라는 것은 반응물에서의 결합에지 총합, 반응물에서의 결합에지 총합 빼기 생성물에서의 결합에지 총합. 자, 이 안에 이들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하자. 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 연습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활용하자면서 O2 더블 본드와 O 단일 결합이 있는 분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그리고 상태는 반드시 결합에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기체상에서만 해야 된다라. 반드시 기체상에 돼요. 다른 것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선 바로 여기 액체 있으니까 얘는 바로 안 되고요. 즉 A나 C는 안 되는 거고요. P 요걸 한번 볼까요? B 반응. 그러면서 여기에는 과산수소 하면서 과산수소는 이렇게 산소 단일 결합에 H가 비고해상 두 쌍씩 이렇게 쓰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바로 이게 바로 과산수소죠. 그러면서 여기에 산소 단일 결합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O2에 이중결합 결합 에너지 존재하죠. 그렇죠? 이게 산소 이중결합 결합 에너지. 그렇다면 바로 B 과정 보면 되겠네요. 두 개 H2O2 가스가 의해가 두 개 H2O 가스와 그 다음에 O2 가스가 된더라. 하면서 여기서의 반응 엔탈피 값, 즉 B라는 값, 즉 마이너스 212kJ라는 것은 자, 여기 반응물에서 결합의 총합 하면서 우선은 한 분자의 과산화수소에는 산소 단일 결합 하나와 두 개의 OH 그러한 게 두 분자.
그러면 2 곱하기 2개의 OH와 그 다음에 1개의 산소 단위결합 에너지, 이렇게가 바로 반응물에서 결합의 총합이 되겠죠. 즉 이게 정리하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얘는 4개의 OH 그 다음에 2 곱하기 산소 단위결합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육값은. 자, 그 다음에 빼기 반응물에서의 생성물에서 결합의 총합 하면서 H2O 한 분자에는 2개의 OH 결합이 있죠. 그러한 물이 수증기가 2개 있으니까 빼기 4개의 OH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산소 O2에서 1개 OO 더블 본드 결합 에너지,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B값이다 하면서 지금 4개 OH 마이너스 4개 OH 마이너스 약분되네요.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이 값은 2 곱하기 산소 결합 에너지 빼기에 산소 더블 본드 결합 에너지. 그런 다음에 자, 얘랑 자리 바꾸면서 정리하면 얘 넘어오고 얘 넘어가고 하면 산소 더블 본드 결합 에너지는 2 곱하기 산소 단일 결합 에너지,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212. 그렇다면 자, 끝났네. 산소 더블 본드의 산소의 더블 본드의 결합 에너지는 이 결합 에너지는 산소 단일 결합의 결합 에너지, 산소 단일 결합 에너지의 2배보다 얼마큼 더 커요? 212만큼 더 큰 거죠. 그러면 2배보다도 작다가 아니라 크다. 얼마큼 더 크다? 212만큼 더 크다. 그러면 디귿도 틀렸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됐어요. 힘든 문제였네요.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11번 문제. 현재 표는 298칼빈에서 PCl5의 분해 반응 가와 생성 반응이래요. 그러면서 엔탈피가 있고 깁스 에너지도 있는데, 자, 가는 둘째 치고 나를 보면 나에서의 이 엔탈피는 마이너스 375라는 이 엔탈피는 현재 기준 물질로부터 얘가 PCl5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표준 생산 엔탈피이죠. PCl5의 표준 생산피 and 그리고 이 값은 또 뭐겠어요? 이 값은 또 표준 생성 깁스지 되겠죠. PCl5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 반응은 뭐 그냥 분해 반응. 자, 우선 그냥 갑시다. 데이터 쭉 본 거고, 그 다음에 기억번은 PCl3 가스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PCl3가 관련된 반응식 어디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 반응에 보면 가 반응에 보면 PCl5 가스가 누가 되라? PCl3 가스와 그 다음에 Cl2 가스 된다면서, 그러면서 현재 요 놈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구하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또 무슨 정보를 알고 있죠? 이 반응 자체의 반응 깁스에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응 깁스에너지 구하기,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준 반응 엔탈피 구하듯이 역시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가 가장 일반적 하면서, 그러면서 생성물 PCl3의 표준 생성 PCl3 가스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그 다음에 더하기 Cl2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그 다음에 빼기 반응물인 PCl5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자, 우선 제일 먼저 이거를 먼저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 여기는 Cl2 기준 물질이니까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는 얘는 얼마다?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듯이 표준 생성 깁스도 0이에요. 그렇죠? 최근 들어 이거 묻는 학생들 되게 많던데,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로이듯이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도 제로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PCl5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이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나반응에서 이미 우리 찾아놨었잖아요. 얼마? 마이너스 305.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고, 그 다음에 이반의 깁스에너지는 얼마? 35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생성 PCl3 가스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는 35에,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에서 넘어가면 그대로 또 마이너스 305 해서 얼마죠? 마이너스 270 kJ per mol 되겠죠? 그러면 기억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누굴 구하래요? 반응 엔트로피를 구하라는데, 그 전까지는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우리는 직접 어떤 수치로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되죠? 표준몰 엔트로피 생성물 거 빼기 반응물 거 해도 되고, 또는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얘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0 하면서 깁스 에너지, 가반응의 깁스 에너지도 알고 있고 엔탈피도 알고 있고 온도 298 켈빈 알고 있고 하니까 이 식 가지고 우리는 엔트로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싹 다 정리하면 T분의 엔탈피 마이너스 깁스 에너지 하면서 자, 그러면서 온도는 298 켈빈이었고요. 그 다음에 깁스는 엔탈피는 85kJ 빼기 깁스에너지 35kJ 그러면 50kJ이죠. 근데 단위는 줄 퍼 켈빈 나오는 것 보니까 예, 뭘로? 줄로 바꾸자.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3승 즉 5만 줄. 단위는 그러면 줄 퍼 칼빈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럼 298분의 5만 298분의 5만 니은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반응가의 내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는 85보다 크냐 작냐. 자, 이 문제 또 무슨 문제인가요?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RT의 델타 N 가스. 이 문제죠. 그러면서 델타 N 가스가 양수네요. 양수. 그렇다면 게임 오버네요. 엔탈피에서 어떤 양수를 빼준 게 내부 에너지.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보다 뭐다? 작다. 하면서 엔탈피가 85kJ였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85보다 작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12번 문제. 이 문제는 사전표현에 관련된 문제죠. 2단계가 슬로, 여기가 RDS.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 정보에 의해서 속도 V는 V2랑 똑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BR과 H2가 반응물, 2단계 반응물은 BR과 BR 라디칼과 H2가 반응물이죠. 그러면 속도 상수 K2, 그 다음에 BR 라디칼 이거의 1차, H2에 대해서 1차. 자, 그리고 지금 이 메커니즘을 다 더해주면 BR 라디칼 만들어진 거 이렇게 소거되고, 그 다음에 H 라디칼 이렇게 또 소거되고, 그러면 HBr2와 H2가 반응하여 HBr 두 분자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쵸? 그러면서 요 BR은 현재 뭐다? 중간체. 따라서 중간체이기 때문에 위에 여기 빠른 평형 이걸 이용해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정반 속도식은 K1 곱하기 BR2에 대해서 1차, 그 다음에 역반응은 K-1 곱하기 BR이 두 번 있으니까 이거의 제곱, 이게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이 이퀄식에 의해서 BR의 농도 구할 수 있죠. BR의 농도는 K-1 넘겨주고 제곱도 넘겨주면 루트에 K-1분의 K1 그 다음에 곱하기 BR2에 대해서 2분의 1승 이것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대입하면 최종 우리가 관련한 속도식 V는 K2 곱하기 루트에 K-1분의 K1 그리고 H2에 대해서는 1차, 그 다음에 BR2에 대해서는 2분의 1차. 전체 차수는 1.5차네요. 자, 이와 같이 다 풀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그 전에 A가 얼마인가요? 이 1이 A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것이 B가 되겠죠? 여기 요 식에서. 그리고 요렇게 속도상수들 다 묶은 거 얘가 바로 K 전체라는 값. 자, 그런 다음에 보기 1번부터 단계 1에서 전방 속도와 옆방 속도는 같다. 평형이니까 같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활성해지는 2단계와 3단계. 자, 느림 단계. 여기가 활성해지 제일 커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언덕 낮아야 되고, 두 번째는 높아야 되고, 세 번째도 역시 또 낮아야 되고, 첫 번째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몰라도 우선은 자 2단계가 활성해지 제일 높아야 된다. 그러면서 2번 또 맞았고요. 속도 상수 K 전체는 K1 곱하기 K2가 아니죠. 그쵸? 훨씬 더 복잡한 이 값이죠. 3번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고 4번 A는 1이다 됐고 BR 라디칼은 중간체다. 역시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사전 평형은 점수 주는 문제라 최대한 빨리 풀고 휙 지나가야 되는 문제. 이번에는 19학년도 13번 문제. 자, 현재 그림 가는 300과 600 켈빈에서 A가 P1으로 반응하는 반응하면서 시간과 농도 그래프에서 직선 나왔죠. 그러면 얘는 몇 차다? 얘는 0차다.
자,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기울기의 절대값은 바로 속도 상수죠. 그러면서 가해서 우선 0차이고 그 다음에 투온도 300켈빈과 그 다음에 600켈빈에서 속도상수, 기울기의 절대값이 속도상수다면서 300켈빈대를 K1으로 잡아놓고 구해보면 자, 시작점은 1점이 요 점을 읽으면 X축 변화량 20초 동안 농도 변화량은 얼마? 절대값이 0.6. 그러면 20분의 0.6이 속도상수고 그 다음에 600켈빈의 속도상수를 K2로 하면서 딱 기울기가 2배죠.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0.6 이와 같이 각각 구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300켈빈 온도에서 B에서 P2로 진행되는 반응인데 곡선 그러면 0차는 아니고 1차 또는 2차인데 반감기가 1.2에서 0.6까지 첫 번째 반감기 10초 그 다음에 0.6에서 0.3까지 그 다음 또 10초 반감기가 현재 10초로 일정. 그렇다면 나 반응 두 번째 반응은 1차 또 실다르네요. and 그리고 나 반응은 1차이며 그 다음에 300켈빈에서 속도상수 K는 어떻게 되네요? 반감기는 K분의 ln2이기 때문에 얘는 10분의 ln2 이와 같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우선은 차수와 속도상수 다 구했으니까 자, 이제 보기 옳지 않은 걸 골라라면서 1번 A에서 P1 가는 반응은 0차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첫 번째 가에서의 활성에너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수식 ln K1분의 K2는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T2분의 1 빼기 T1분의 1에 대입하자 하면서 현재 속도 상수가 1대 2죠. 그러면 ln 좌변은 ln2가 되고요. 그 다음에 T2는 600켈빈, T1은 300켈빈 대입하면 가로 안은 마이너스 600분의 1. 즉, 이 전체 우변은 600R분의 활사에너지. 따라서 활사에너지는 얼마겠어요? 600 곱하기 R 곱하기 ln2. 하면서 R은 8.31로 풀냈으니까 600에 8.31에 ln2 다이는 줄 버몰 딱 맞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B에서 P2 두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나에서는 속도 상수 얼마? ln2 하면서 10분 ln2 하면서 자 3번 또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두 번째 반응에서 10초에서와 20초에서의 속도를 비교하래요. 자, 그러면서 현재 원칙적으로는 접근 속도시로 10초와 20초에서의 농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래프에 10초에서 농도 0.6이다, 20초에서 0.3이다 알려줬으니까 바로 속도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10초에서의 속도는 속도상수 10분의 ln2 그 다음에 곱하기 농도 얼마 0.6 자, 그 다음에 20초에서는 10분의 ln2 속도 상수 곱하기 농도 얼마 0.3 대입하면 몇 대 몇인가요? 2대 1이죠. 따라서 4배가 아니라 2배이다 해서 4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300켈빈에서 가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 어떻게 되나요? 0차니까 속도 상수가 그대로 여기는 요 속도 상수가 그대로 속도 V가 되죠. 0차니까. 그러면 20분의 0.6 해서 그 값은 0.03 몰롱도 퍼세크 이와 같이 되고요. 나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 자, 나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10분의 ln2 그 다음에 곱하기 초기 농도 얼마였죠? 1.2 대입하면서 ln2는 또 0.7 대입하면 0.7 나누기 10 하면 0.07 곱하기 1.2 하면 0.084 몰롱도 퍼세크 하면서 누가 더 빨라요? 나에서 더 빠르다. 가가 더 느리다. 맞았네요.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MD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0.1 몰롱도짜리 이 양상자 염기, 즉 이가 약염기의 적정 곡선에 대한 거예요. 현재 0.1 몰롱도 10ml 준비해 놓고 그것을 0.1 몰롱도 HCl로 적정하고 있대요. 자, 농도 이미 알려줬으니까 중화부피 우리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죠. 10m 넣었을 때가 1차 중화점. 즉 여기 나 포인트 여기가 첫 번째 당량점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 넣었을 때 20 여기가 바로 최종
최종 장단점, 두 번째 당량점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5와 15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소위 반당량점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자, 우리 이 야gam기, 이가 야gam기 먼저 닭가산, 닭가염기 이거니까 이걸 제일 먼저 써놔야겠죠? 제일 먼저 B가 1차로 H 플러스를 받아서 중화되면 BH, HB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 더 H 플러스에서 중화되면 H2P 플러스 이가 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H 플러스 받을 때 여기가 바로 PKB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KB2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가 약염기 하듯이 반대로 역으로 갈 때, 이렇게 역으로 갈 때는 얘가 누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가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가약산.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pK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가 pKa2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둘의 합은 14, 또 이렇게 둘의 합은 14. 이게 또 성립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0.1에 12, 그러니까 1mm몰로 출발하고 있고, 거기다가 0.1몰 농도짜리 HCl, 얘를 5ml 넣으면, 자, 5ml 넣었다면 이거는 0.5mm몰로 절반만 중과되고 나면 바로 각 포인트는 B가 0.5 남고 HB가 0.5 생기는 첫 번째 각 포인트는 B와 그 다음에 HB 플러스 양이 서로 같은 얼마로 0.5mm몰로 서로 같은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점의 pH는 뭐랑 같아야 돼요? 바로 요거 pKa2랑 같아야 되죠? pKa2 요소도 조심해야 되죠? pH 꼴 pKb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pOH가 pKb1과 똑같다. pH는 자, 이 B의 짝선인 HB 플러스 pK 그게 바로 pK2죠. 이렇게 자,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생각하면서 pK2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10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ml 넣었다. 15ml 넣으면 1.5mm몰. 그러면 자,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1mm몰 있는 데다가 H 플러스를 1.5. 그러면 1mm몰은 이걸 전부 HB로 넘기고, 그러면 H 플러스 0.5 남았겠죠? 그 0.5를 또 중화시키면서 0.5, H2P 플러스 이가가 역시 0.5.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 포인트라는 것은, 요 다 포인트는 HB 플러스와 그 다음에 H2P 플러스 이가의 양이 서로 같은 얼마로 0.5mm몰로 서로 같은 역시 또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아까와 마찬가지 형태로 이 점에서의 pH는 얘는 누구랑 요거 pK1 얘랑 같아야겠죠. pK랑 같다. 또는 뭐 pOH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pKb2랑 같아야 된다. 하면서 pH가 얼마? 5.0이니까 pK1은 5.0 이와 같이. 그럼 pKa2는 10이고, 아니, pK2는 10이고, pKa1은 5이고. 그러면 이 정보에 의해서 pKb1은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pKb2는 얼마? 9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나포인트. 나포인트는 첫 번째 당량점이다. and 여기는 뭔가요? HB 플러스 수용으로서 중간염이죠. 중간염. 따라서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1 플러스 pKa2. pK1은 5, pK2는 10이니까 이 값은 7.5다. 7.5 딱 맞아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우선 적정곡선 해석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이가 약산은 누군지 확인 다 됐고요. 그런 다음 첫 번째 기업부터 B의 염계리 상수인 KB1. 자, 아까 PKB1이 4라고 했었으니까 KB1은 10의 말 4승. 기업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다 해당 용액에서는 다 우리 아까 해석했죠? HB 플러스와 H2P 플러스 이가가 각각 0.5mm몰 있는 최적의 버퍼 솔루션. 둘의 농도가 같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부터 다 수용액 중 나는 중간염으로서 버퍼 완충용액 자체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서 완충용액은 누구 완충용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 포인트와 다 포인트만이 완충용액이에요. 가 포인트와 다 포인트만 완충용액인데 가에서는 H라면 안 되지. B와
그 다음에 HB 플러스가 0.5, 0.5 미리몰 존재하는 버퍼 솔루션. 단은 HB 플러스와 H2B 플러스 이가가 같은 몰수 0.5, 0.5 미리몰 있는 버퍼 솔루션. 응? 그러면 가와 단은 완충 용량이면 완충 용량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싶은데, 자, 몰수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면 산성형과 염기성형 이들의 양이 동일량으로 있다. 그러면 완충 용량 똑같아.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부피도 봐야 돼요. 부피. 자, 부피도 봐야 돼요. 똑같은 몰수 있다 하면 동일 부피당 몰수 큰 애가 완충 용량 크다. 이것 때문에 부피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가포인트는 부피가 얼마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이었고 가포인트까지 HC를 5 넣었으니까 최종 부피는 15ml. 그 다음에 다포인트는 15를 넣은 거니까 얘는 25ml. 그렇다면 동일 부피당 몰수는 누가 더 많이 있겠어요? 가에서 더 크겠죠? 그러면 완충 용량. 가와 다는 똑같은 최적의 완충 용액은 맞긴 맞지만 완충 용량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가와 다 중에 가 포인트가 완충 용량 더 크다. 그렇다면 완충 용량 제일 큰 거는 나가 아니라 누구? 가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풀고 있어야 되죠. 우선 뭐 나는 아니다. 바로 답은 찾을 수 있고, 만약 그래도 찾아라 한다면 가에서가 제일 크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최근에 이거를 묻고 있는 중이죠. 요거 중화 적정 과정에서 닭가산을 중화 적정 과정에서 완충 용액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최적도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그 최적은 무조건 완충 용량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최적이 동일 부피당 녹아있는 몰수가 크기 때문에 완충 용량 크다. 같지 않다. 이러한 부분 잘 알아두자. 알았죠? 이번에는 19학년도 MD 15번 문제로 난이도 중하 정도 되는 문제죠. 먼저 문제 읽어볼까요? 자, 그림은 약산 HA 수용액의 몰 농도에 따른 pH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몰 농도가 오른쪽 하수 증가, 그러니까 pH는 쭉 감소하고 있다 되네요. 그러면서 현재 농도가 0.1 몰 농도일 때 pH가 얼마래요? 4. 그러면 약산인 거 확실하네요. 그쵸? 강산이었다면 pH 얼마야 돼요? 농도에다 바로 마이너스로 씌운 게 pH랑 같아야 된다. 1 돼야 되는데 그보다 크니까 약산.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성립해야 돼요? 이 약산 수용에서 pH는 얘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이 약산의 농도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뭘 구할 수 있어요? pK를 구할 수 있네요. 그쵸? 여기서 농도 얼마? 0.1 몰 농도. 그때 pH 얼마였다? 4였더라 하면 pKa 값이 얼마야 돼요? 얘는 7이어야 되네요. 그쵸? 7. pKa가 7인 약산이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요 pKa 7 찾은 거로 여기 A 값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도 역시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로그의 초기 농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을 테니까 pKa 7 마이너스 로그의 0.01 해주면 가로 안에가 얼마? 요 가로 안에가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최종 가로 안에가 9 나누기 2니까 pH는 얼마? pH는 4.5. pH는 4.5네요. 그러면 기억번 4.5다 바로 맞았다. pK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산해도 하면서 2식 가지고 구하래요. 자, 그러면서 이 산의 이거 산해리도는 pH 5.2인 수용에서 10의 마 3승보다 작은지 큰지 이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랬어요? 자, 이걸로 해이도 구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라? HA분의 A 마스 농도 B부터 구하라. 이것을 어떻게 구한다? H 플러스분의 KA로 구한다 하면서 현재 pH가 5.1이에요. 5.2. 그러면 10의 마스 5. H 플러스 농도는 5.2 마이너스 5.2 K는 10의 마스 7승. 그러면 얼마죠? 요거 분자로 올린다 치면 10의 7승에 마이너스 5.2 해주면 이게 플러스니까 10의 마이너스 1.8인 거죠. 그렇죠? 1.8 하고 그 다음에 A 마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스 1.8승 1.8승 하면 이건 대략 요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계산기 없이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얘는 1.5 곱하기 10의 마스 2승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요. 10의 마스 2승 플러스 0.2 0.2
그다음 이 10의 마스 2승 됐고 그다음에 10의 0.2승 이거는 로그 씌워보면 로그를 씌워야지 로그 0.2 하면서 이거는 0.2예요. 그러면서 로그 값이 0.2 되는 것은 2분의 3인 값이 로그 2분의 3에다 2분의 3에다 로그 씌운 것이 대략 0.2예요. 로그 3이 0.5쯤 되고 로그 2는 0.3쯤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A 마스는 자 1.5 곱하기 10의 마스 2승 곱하기 HA다. 뭐 또는 뭐 여기 그냥 대략 여러 번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정확한 수치 쓰지 말고 그냥 대충 10의 마스 2승 정도 된다. 그러면 A 마스의 농도는 얘는 10의 마스 2승 곱하기 HA 농도다. 이와 같은 결론 찾아졌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해도식에 대입하자면서 HA 플러스 10의 마스 2승 곱하기 HA분의 위에 분자 10 마스 2승 HA 그러면 자 여기 밑에 HA를 묶어낸다면 1 플러스 10 마스 2승 대략 얼마예요? 요값 대략 1이다. HA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서 대략 1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략 해도 알파는 얼마예요? 10의 마스 2승 요와 같은 결론 나오겠죠. 따라서 10의 마스 3승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해야겠네요. 대략 10의 마스 2승보다는 조금 더 뭐 해야 될까? 큰 값이 돼야 되죠. 조금 더 큰 값. 그러니 10의 마스 3승보다는 완벽하게 큰 값 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KB 값은 아까 HA의 pKa가 7이었으니까 짝염기 A-의 pKb도 7. 즉 KB는 10의 마스 7승. 10의 마스 7승이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하나 1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16번 문제. 이 문제는 철의 부식에 대한 건데, 자, 철의 부식은 개념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철의 부식은 철 플러스 2가를 거쳐서 최종 철 플러스 3가까지 1차, 2차 산화해가지고 최종 여기까지 와요. 만약 대기 중에 산소 없을 때 부식이라면 철 플러스 2가까지만 가고, 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반응식 1과 2는 철이 철 플러스 2가의 환원 반쪽 반응, 그 다음은 산화 반쪽 반응, 그 다음은 산소의 환원 반쪽 반응.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우선 1차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자 2개고 여기 4개니까 위에 식에다 2를 곱하면서 그러면서 두 식을 더해주면 전자 소거되면서 우선 1차 반응은 2개의 철이 얘가 O2랑 그 다음에 4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2개의 철 플러스 2가와 그 다음에 2개의 물이 된다. 자, 이게 우선 1차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면서 3번이 보면 철 플러스 2가 출발해가지고 Fe2O3 그 다음에 X개의 물 이게 바로 녹이에요. 이게 녹. 그러면서 여기는 철은 플러스 3으로 그러면 3번 반응이 얘가 2차 반응 2차 반응인 거예요. 2차 반응. 자, 그러면서 2차 이거 좀 옮겨 적어 볼게요. 그래서 전체 반응 그래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2차는 현재 4개의 철 플러스 2가가 얘가 산소랑 그 다음에 4개의 물, 그 다음에 또 EX개의 물과 반응하여 최종 2개의 녹과 Fe2O3 그 다음에 X개의 물, 녹과 그 다음에 8개 H 플러스. 자, 그러면 최종 전체 반응식은 철 개수 맞추기 위해서 1을 곱하면서 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그런 다음에 2를 더해주면 철 플러스 2가 4개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물 4개 약분되고 H 플러스 8개도 약분되면서 최종 전체식은 어떻게 되냐면 4개의 철이 3개의 O2랑 그 다음에 2EX개의 H2O랑 반응하여 최종 2개의 Fe2O3의 X개의 물, 즉 녹이 된다.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현재 H 플러스는 1차 때 반응물 첨가되고 2차 때는 생성으로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H 플러스는 여기서 뭐였더라? H 플러스는 여기서 촉매예요. 그래서 자, 철의 부식에서 pH가 낮으면 날수록 뭐다? 철의 부식이 촉진된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전체 방식까지 완성됐고요. 그런 다음에 1번부터 볼까요?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전체 부식 과정에서 철과 산소는 4대 3비다. 바로 1번이 맞았네요. 그러면 나머지 볼 것도 없겠죠, 실제 시험 때는. 자, 그래도 한번 볼까요? 전체 부식 과정에서 철은 1몰당 2몰의 전자를 잃는다. 지금 현재 1차 과정 때 철의 1차로 산화되고 2차 때 두 번째 산화돼 가면서 1차 때는 아까 여기 앞에서 요 두 식을 위에 두 식을 더하면서 2몰의 철당 4몰의 전자 이동한다. 그러면 벌써 1몰당 1차 때 1몰의 철당 우선 2몰의 전자 이동. 그러면 2몰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2차 때 또 하면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되니까 1몰의 전자가 1몰의 철이 1몰의 전자를 이동시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몰의 철당 총 3몰의 전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확인되면서 2몰은 아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 이동은 뭐를 통해 이동한다. 전자는 반드시 뭘 통해서 이동하게 되겠죠? 도체를 통해 이동. 따라서 물이 아니겠죠? 그냥 철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역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NaCl이 물에 녹으면 부식이 느려진다. 자, 우선은 자, 반응식상으로만 본다면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전체 반응들의 그 누구도 관여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식과 관계 없겠죠? 하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바닷가에서는 철의 부식이 촉진된다. 빠르다. 이 말하죠. 왜? 전자 이동이 자, 물에 전해질 녹아 있게 되니까 전자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쫙쫙 확 퍼지는데 부식이 퍼지는데 얘가 굉장히 촉진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부식이 빨라진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은 우리는 화학적으로 반응식만 본다면 부식이 느려진다는 아니다. 됐죠? 또는 경험적으로 소금물에서는 부식이 빠르다. 이거에 의해서도 역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철보다 환원력이 작은. 환원력 했으니까 산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화 정도가 작은 금속을 붙여놓으면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자, 현재 철이 산화되니까 철보다 산화 더 잘 되는 걸 붙여놔야 철 대신 그 물질이 산화되면서 철이 보호되겠죠. 즉 지금같이 여기 나온 것 같이 하면은 이 철보다 산화 안 되는 놈이 같이 있으면 얘는 가만히 있고 철만 열심히 부식되고 말겠죠. 그래서 틀렸다. 반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17번 문제. 자, 현재 4가지 착물의 구조와 홀전자 개수를 알아보자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착물. 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에 넘버링 해놓고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현재 첫 번째 착물은 철에 그 다음에 CL이 6개 있고 바깥 전하가 마이너스 4가.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중심 원자부터 찾아보자면 중심 원자는 철에 마이너스 1가가 6개 있는데 바깥이 마이너스 4가인 것 보면 철 플러스 2가인 거죠. 26번에 철 플러스 2가 디오비탈 전자 6개. 자, 그 다음에 베이스 6이니까 얘는 구조 무슨 구조? 구조는 팔면체 구조 sp3t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팔면체 착물이니까 셋둘 갈라지고요. 셋둘 갈라지면서 아래가 T2지 위에가 2지. 그 다음에 현재 무슨 리간드 CL만 쓰면서 이것은 약장 리간드. 그렇다면 갈라짐은 페어링보다 작다. 즉 얘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를 가질 것이다 하면서 6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홀전자가 몇 개? 홀전자 4개.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착물은 철에 CN이 몇 개? 6개의 바깥 전하가 마이너스 4가. 자, 그러면 중심 원자 CN 마이너스 6개인데 바깥이 마이너스 4가니까 철 플러스 2가. 앞에랑 똑같죠? 디오비탈 전 6개. 그리고 베이스 6이니까 팔면체 점을 앞에랑 또 똑같고 또 갈라짐 셋둘 갈라진다. 이것도 앞에랑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장 리간드? 강장 리간드. 따라서 갈라짐은 이렇게 클 것이다. 어떻게요? 어떻게? 페어링보다 클 것이다. 여기 페어링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1번 거보다 갈라짐 더 크겠죠? 엔드 그리고 로스핀 전자 배치로 6개가 이와 같이. 그러면 홀전자 몇 개? 홀전자 0개. 이게 0개네요. 반자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니켈에 CL이 4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마이너스 이가. 자, 중심 원자가 28번 니켈 플러스 이가죠. 그러면 디오비탈 전자 8개고, 그 다음에 니켈은 강장일 때가 자, 니켈.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니켈은 자, 4배의 착물에서 4배의 착물 가질 때 강장 리간드가 암모니아 같은 강장 리간드가 과반 이상이면 무슨 구조? 플래너 구조. 약장 리간드, 할로겐 음이온 같은 약장 리간드가 있으면 이때는 무슨 구조? TD 구조.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바로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다? 얘는 TD 구조다. sp3 혼성 오비탈 갖고, 그 다음에 갈라지면 둘, 셋 갈라지게 돼 있죠. 둘, 셋 갈라지고 아래가 뭐 2, 위에가 T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D 구조는 갈라짐이 항상 페어링보다 작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 그러면 8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홀전자 몇 개? 2개. TD 구조다. 홀전자 2개. 딱 맞았죠? 자, 반면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니켈에 그 다음에 CN-가 4개 있으면서 바깥전화 마이너스 이가.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은 바로 위에 요거 강장리간드 요거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구조? 얘는 무슨 구조? 얘는 TD 얘는 플래너 구조, 평면 구조, DSP2 혼성 비탈 평면 구조고, 갈라짐은 둘, 하나 갈라지고 8개 전자는 로스핀으로 이와 같이. 그러면 반자성이다. 홀전자 연계의 반자성. 평면사각형, 그 다음에 연계에서 반자성. 자, 그러면 4개 착물 결정장 이론으로 해석 다 됐죠. 그러면 자, 보기 풀 수 있겠죠. 가와 다는 합이 얼마냐? 가 4개고 다는 제로니까 합은 4다. 맞았고요. 니은번 나는 3면체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철의 CM-마스 6개의 만 삭가. 자, 누군가요? 바로 두 번째 창문. 두 번째 창문은 홀전자 제로다. 반자성 했었죠? 역시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18번 문제. 자, 현재 그림은 두 자수 리간드인 BPY래요. 현재 여기는 질소의 비공연성이 한 쌍 있으면서 이들이 메탈과 이와 같이 결합하면서 두 자수 리간드죠. 그렇다면 얘는 EN과 같은 똑같은 이렇게 결합하는 EM과 똑같다 생각하고 풀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현재 이것이 포함된 팔면체 착물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번부터 기억번 보면 이 BPY가 하나 있고 CL이 2개, BR이 2개. 그러면 첫 번째 기억번은 메탈에 EN이 하나에 그 다음에 A 둘, B 둘 이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런 다음에 입체 총수 몇 개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둘둘둘 시스템이니까 2개 A, 2개 B, 그 다음에 EN 하면서 A와 B는 트랜스시스 가능하고, 그 다음에 EN은 오직 시스만 가능하다 하면서 A만 트랜스에 B만 트랜스에 몽땅 다 시스 해서 기하는 총 3가지 있고, 그 다음 몽땅 다 시스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 광학이 한 쌍 존재한다. 그러면 기하 셋, 광 한 쌍이니까 입체 총수 몇 개겠어요? 입체 총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 다 틀렸네요. 4개.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BPY가 2개, CL이 2개. 그렇다면 니은에 나와 있는 거는 메탈에 EN이 2개에 A 둘 이런 형태죠. 그러면서 얘 입체 총수 몇 개니 물었어요. 그러면 얘는 2개 A, 그 다음에 EN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A만 트랜스, 나머지 시스,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에서 뭘 갖는다? 광학을 갖는다. 그러면 기하 총수 몇 개? 2개. 그 다음에 광학 한 쌍 하면 총 입체 총수 몇 개 되겠어요? 입체 총수는 3개 되겠죠. 그래서 3개 다 니은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메탈에 BPY가 3개. 자, 이거는 메탈에 EN이 3개인 거랑 똑같은 형태. 그러면 바로 거울상 존재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메탈에 EN 3개짜리는 바로 광학 존재한다. 기하는 없고 광학만 존재한다. 이거 바로 읽자마자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됐어요. 자,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MD 19번 문제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또 재결점법을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어내는 게 목표인 건데, 자, 재결정법 할 때, 자, 현재 여기 4개의 용해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재결정법을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80도씨에서 현재 이들 4개 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이들 4개가 다 녹아있는 수용액에서 80도씨에서 모두 다 녹였다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온도를 쭉 낮췄다. 낮춰서, 예를 들어서 20도씨까지 낮췄더라. 그러면 용해도 차가 있는 만큼 모든 고체가 다 침전되는 게 아니고요. 용해도 제일 작은 거, 용해도 제일 작은 게 집중적으로 그 애가 침전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 원리를 좀 여러분이 먼저, 자, 용해도 차 있는 것이 모두 침전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가 집중적으로 침전된다. 이렇게 알았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엔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 침 녹여줄 때 Na2Cl2O7과 KCl만 녹인다. 그러면 이거와 이것만 녹였구나 라고 착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온성 고체로서 이들은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2O7 마이너스 이가로 해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현재 Na2Cl2O7으로 인해서 녹인 Na 플러스는 얘는 0.16몰이 녹아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양이온을 먼저 하고 음이온 그 다음 쓸게요. 그 다음에 양이온 K 플러스는 여기 KCl에 의해서 0.16몰 그 다음 음이온 Cl2O7 마이너스니까 0.08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여기 KCl에 의해서 0.16몰. 자, 이렇게 이온을 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온도를 낮추면서 재결정을 할 때 용해도가 제일 낮은 이온성 고체로 다시 만나서 침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80도씨에서 10도씨가 낮췄다면 지금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가 K2Cl2O7 우리 이거 녹인 적 없는데 이게 아니라 K 플러스와 Cl2O7 마시니까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K2 K2Cl2O7 7 이걸로 침전되는 거 아셨죠? 자, 이러한 원리를 좀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원리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런 다음 자, 우선 제일 먼저 이들을 완전히 다 녹였대요. 녹이고 그런 다음에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네요. 완전히 다 녹였다. 뭐 충분한 열을 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00도씨까지 또는 뭐 80도씨 정도까지 해서 완전히 다 녹인 다음에 10도씨까지. 자, 10도씨가 어디냐면 여기가 10도씨예요. 여기가 10도씨. 그래서 10도씨 여기까지 온도를 낮추었대요. 자, 온도를 쭉 낮추면 10도씨 부분에서 용해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였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K2Cl2O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석출됐다는 이 결정은 누굴 수밖에 없다. 얘는 K2Cl2O7 이것이 얻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선 완전히 K 플러스 모두와 그 다음에 Cl2O7 마시니까 모두가 한 개의 시만큼 침전된다고 치면 모두 침전된다. 우선 둘이 만나고 모두 다 침전된다고 치면 0.08몰이 침전돼서 제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실제로 침전돼서 제거되진 않겠죠? 이거보단 작겠죠? 왜? 10도씨에서 녹는 양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 녹는데 질량은 약 한 10g 정도. 이와 같이 되니까 완전히 침전되지 못하고 이거보단 분명히 작은 양이 결정으로 침전해서 제거될 것이다. 근데 자, 지금 용해도차가 크게 일어나니까 상당히 이거랑 비슷한 수치로 침전되고 있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둘이 방금 말한 대로 K2Cl2O7 마이스가 침전되면 얘는 현재 2대1로 결합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얘가 그래서 이론 뭐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0.05몰 마크니 침전됐다. 그런다면 얘는 줄어들겠죠. 0.03몰 이렇게 줄어들 테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1몰만큼이 침전에 사용돼야 되니까 0.06몰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이온들은 그래도 계속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선 첫 번째 기억 결정 K2Cl2O7을 침전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압장치로 걸러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금 결정을 걸러낸 다음 남겨진 용액을 8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용의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들까지 농축. 자, 농축시켰대요. 그러면 용매양이 줄었으니까 또 뭐 하겠어요? 용해도보다 더 많은 애들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침전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80도씨에서 용해도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용해도 제일 작은 거 찾아보자고요. 찾으면 누군가요? 지금 자 꽉 찬 네모인 자 마르모고 NaC는 NaCl. 그러면 여기서 80도씨에서 농축시킨 다음에 5분의 1 정도까지로 줄어들면서 5분의 4 정도 날려버린 거죠. 용매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용매 양을 매우 줄였을 때 용해도 제일 작은 게 또 침전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것은 이번에 누구? 바로 NaCl. 니은번 결정은 누구다? NaCl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NaCl 자, 첫 번째 Na 플러스와 Cl 마스 각각 0.16몰씩 전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0.1몰씩 있었는데 이들이 침전됐을 것이다. 일부가 침전됐을 것이다. 또 용해도 지금 80도씨에서 용해도 현재 대략 한 40g 정도로 용해도 용해도 한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들이 0.16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침전됐을 것이다. 뭐 아까 같이 한 0. 이거보단 그래도 좀 많이 침전됐다 좀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0.1몰 정도가 침전됐다. 0.1몰 정도가 요 용해도 차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0.1몰 정도 침전됐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에도 Na 플러스도 0.06몰 남게 되고 그다음에 Cl 마스도 역시 0.06몰 남게 되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게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매를 5분의 1로 줄였잖아. 5분의 1로 자 20%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침전된 양도 원래 양 대비 한 80% 정도는 침전된다. 그럼 0.16몰에 80%면 대략 한 0.14몰 정도는 침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냥 무시하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가 침전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니까 자 요 정도 침전됐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서는 처음에 용매 부피가 V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5분의 1 V인 상황 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뭐 한대요? 10도씨까지 다시 냉각시켰대요. 냉각시켰다. 자, 용매양을 줄인 다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용매양도 같이 줄여놓은 거예요. 줄인 다음에 다시 나로 돌아온 거죠. 나로 돌아온 거예요. 나로 돌아오면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열심히 각 이온들 제거하면서 지금 존재 양들이 대부분 또 현재 비슷한 상태에 됐어요. 용매는 줄어들었고 그러면 다시 처음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 둘이 만나서 용해도가 10도에서 용해도 제일 작은 거 바로 또 K2CR2O7 K 플러스와 CR2O7 마시니까 이들 각각 다들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뭐하더라? 용해도 또 제일 10도에서 제일 작으니까 얘가 또 다시 만나서 침전될 것이다. 디귿번은 K2CR2O7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침전된다.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순수한 K2CR2O7, 뭐 또 순수한 NaCl 이런 식으로 계속 용매를 증발시키고 다시 또 가열시켰다 냉각시켰다 이렇게 되다 보면 순수한 이온성 고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 이게 바로 재결정법 됐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첫 번째 기에서 척출된 게 K2CR2O7 그 다음에 니은에서 NaCl 다시 뒤에서는 K2CR2O7이어야 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고 있겠죠?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이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농축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농축을 시켰으니까 자, 앞서 K2CR2O7 마이너스가가 다시 다 침전시켜서 제거시켰는데 다시 또 나올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농축을 시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또 뭐 하더라? 과하게 녹아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삶이 됐다. 용매양을 줄였으니까. 용매양을 자 나간 만큼 처음에 얻어낸 만큼 자 용매양을 또 줄여 놔 버렸으니까 또다시 10도씨까지 낮추면 K2CR2O7 맛이 있거에 대해서는 과포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아무튼 좀 연구 좀 해보시고 우선 이 인강을 요 프리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자, 답이 2번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이리저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죠 자, 아무튼 답은 2번 됐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20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아스코브산 해가지고 비타민이죠. 비타민 농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이래요. 그러면서 관련 반응식 해가지고 1단계는 아이스마스 제작 과정에 대한 게 나와 있고 2단계는 드디어 그 비타민을 아이스마스로 적정하는 그러한 반응식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개수 다 맞춰져 있으니까 개수는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이제 실험 과정 가나다라 부른데 밑에 보니까 가나다라 순서에 관계없이 쭉 질문하고 있으니까 우선
실험 과정 좀 먼저 좀 볼까요? 그러면서 보면 250m 부피 플라스크에 KI 3g, 즉 1.8 곱하기 10 마스 2승몰에 I 마스는 2.5 곱하기 10 마스 3승. 현재 둘은 1대1로 반응해서 아이스 마스 만드는데 지금 이제 몰수가 I 마스를 훌쩍 과량을 많이 넣었죠. 그러면 요 I2 얘가 뭐다? 얘가 한계 시약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선 먼저 I3 마이너스는 얼마 만들어지겠어요? 2.5 곱하기 10의 마 3승 몰이 우선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황산 또 넣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최종 부피가 250을 만들게 250이 되게 했다. 자, 아이스마스 10의 2.5 곱하기 10의 3승몰에 250m 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몰농도를 구하면 몰농도 구하면 얘는 0.01 몰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 아이스마스 2 몰농도로 제작했고요. 그런 다음 미지 농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100m 플라스크에 미지 농도 X몰 농도로 하죠. 아부코브산 50m를 우선 넣어놓고 거기다 녹말 지시약을 넣어놨대요. 그런 다음에 방금 낚가지에서 만든 아이스마스 용액으로 적정했대죠. 그러면서 아이마스를 나중에 가하고 있었으니까 무색에서 처음에는 아이스마스 넣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사라지니까 처음에 무색이었겠죠. 그러다가 아부코브산이 다 반응해서 사라지면 가한 아이스마스가 남고 그 애는 녹말과 만나서 청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청색이 나타날 때가 종말점이다. 되면서 그때까지 사용된 나의 용액은 35ml래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현재 아이스마스 농도 알고 있고 사용된 부피 알고 있고 그러면 아부코산 농도 사나오는 적정의 소리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반응식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C6H8O7 이 애가 아이스마스랑 1대1로 반응 중이네요. 그러면서 얘는 X 몰농도짜리 50m를 준비해놨었고 그 다음에 아이스마스는 0.01 몰농도짜리가 얼마? 35m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농도 X몰 농도 찾을 수 있죠? X몰 농도 얼마겠어요? X몰 농도는 50분의 0.01 곱하기 35 해서 그 값은 얼마? 그 값은 7 곱하기 10의 마 3승 몰 농도 해서 이렇게 농도 찾으면 된다. 됐죠? 뭐 아주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사실상 산화는 적정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녹말은 치시약이다. 당연하죠. 색변화도 어떻게 돼요? 청색이 나타날 때가 종말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아이스마스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계 시약물 우리 아까 아이스마스가 더 적은 양을 넣었기 때문에 I2가 더 적은 양을 넣었기 때문에 I2가 한계 시약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아스코브산은 환원제이다. 환원제 제자 붙었으니까 산화됐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서 현재 보면은 산소가 6개였다가 7개로 산소수가 늘고 있어요. 산화수 꾸역꾸역 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산소수가 늘면 산소수가 줄면 환원 이런 걸 또 이용해도 빨리 좀 풀 수 있죠. 여러 차례 산화환원 확인만 하는 문제 산소수 이런 걸로 여러 차례 나왔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자고요. 그러면 산소수 늘었으니까 산화됐다. 자신은 산화됐다. 즉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다. 맞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스코보산 농도는 얼마니 하고 있어요. 농도를 현재 여기서는 계산식으로 나와 있네요. 최종값이 얼마니 그게 아니라 계산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계산 과정 보면 50m분의 그 다음에 35 맞았고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10은 3승. 그냥 이거를 지금 이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아니죠. 2.5 곱하기 10의 마 3승에 나누기 250ml 해서 몰농도로 바꿔준 작업 요게 지금 빠졌네요.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4번이 틀렸다 확인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보코산 1몰당 이동된 전자몰수. 자, 이거는 반쪽 반응 확인해서 풀면 되겠죠? 현재 반쪽 반응 완성시켜 보자면서 C6 6개 H8 O6가 누가 된다? C6 H8 O 7개. 그러면서 왼쪽에 물 분자 하나, 그 다음에 반대편은 H 플러스 2개, 그리고 전자 2개 하면 산화 반쪽 반응식 완성됐고, 그 다음에 I3 마이너스는 누가 된다? I 마이너스 된다. 3 곱해주고 건너편에 2개의 전자. 그런 다음에 2개 더해주면 바로 위에 있는 식 하면서 소거될 당시의 전자수는 2개니까 얘 1몰당 이동시킨 전자몰수 얼마? 2몰이다 해서 5번 또 역시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어요.